네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해 볼까요?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우리 여러분들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주식이 뭡니까? 주식이 뭡니까? 네. 우리 프로그램 제목을 좀 공손하게 얘기해주죠. 네. 주식은 그 회사의 주인이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뭐 증서? 그렇죠. 정확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투자하는 곳? 우리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중간에 배당도 주고. 네. 네. 아주 그냥 쏠쏠한 재테크 수단. 경험자라 네. 배당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다 맞는 말씀이세요. 네. 이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합법적으로 투자를 받고 싶을 때 이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서, 그걸 보고 우리가 주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자들은 이 발행된 주식, 그러니까 즉 이 증서를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럼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뭐 하는 회사인지, 그렇죠, 알아야죠. 지금 어떠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 네, 네. 사업의 확장권은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점유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등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투자할 만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우리는 그 회사의 증서를 매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식 투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많은 걸 하고 그렇죠. 해야 되는 거.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 투자를 할 때 이런 고민을 잘 안 하세요. 그냥 주변에서 듣고 이거 좋다더라, 저거 좋다더라 그러면은 따라 들어가요. 우리의 주식 네. 선생님은 옆집 형이죠. 그렇죠. 네. 잘 나가는 사업가. 그렇죠, 그렇죠. 야, 그거 하면 사봐. 맞아, 맞아. 이거 내부 비밀인데. 아, 그 얘기 꼭 해요. 이거 네. 너만 알아.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그 말이 포인트예요. 너만 알아. 그럼 너니까 알려줘. 그럼 다 아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도 안 하고 야 뭐 알려줘? 뭘 알려줘? 알려주기로 뭘 알려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조금 앞서가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주식에 대해서 주로 보는 게 뉴스를 통해서 네. 많이 보거든요. 거기서 보면 코스픽이다, 코스닥이다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사실 네. 잘 몰라요. 코스피 코스닥. 예, 뭐 저 초보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렇죠.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조금 큰 기업들 있죠. 좀 이름 되면 알만한 기업들, 굵직굵직한 우량주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종합 주가 지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 뉴스에서 코스피 얘기를 계속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예 모르죠. 제가 방금 누구나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이라고 했어요. 네. 이 기업들은 어느 나라를 대표하죠?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대표하죠. 이 기업들의 경기 호황과 불황이 우리나라의 경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코스피 지수가 올랐다. 네. 그러면 여기에 상장된 전반적인 기업들의 주가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좀 떨어졌다. 연속 며칠째 하락하고 있다. 그렇다라는 것은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좀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경기를 대표하는 게 바로 코스피다. 저희 이 개그계로 따지자면 코스닥, 네. 코스피. 대신 나는 한 번에 떡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괜찮죠? 이게 네. 조금 이런 차이가 있어요. 네. 코스닥은 네. 굵직굵직한 우량주들이 상장하는 곳이 아니라 조금 중소형주들이 많아요. 그래서 즉 지금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우리가 보통 이런 기업들을 성장주라고 표현하거든요. 아우, 제가 죄송해요. 헷갈렸네요. 코스피, 코스닥. 그러니까 뭔가 이해를 잘 못하는. 다시 할게요. 이거 다시. 다시 해야죠. 이 얘기를 하는데도 나는 웃지를 못해. 내가 들은 적 모르니까. 현아 딴에는 우리를 코스닥. 키워준다고 아니,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말을 잘못하고. 근데 내가 지금 들은 헷갈려. 너 나가. 너 나가. 아니 제가 정말 사죄드리고요. 하여간 두 분은 정말 개그계의 또 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늦었어. 분은 이제 코스피 같은 존재, 저는 이제 한 폭의 풀 코스닥 같은 아니 근데 존재. 저는 현아 씨 같은 구분 저는 반대입니다. 왜요? 코스피에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좋은 기업이고 코스닥에 있다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이다라고 분류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확하세요. 정확하죠? 제가 주로 코스닥에 투자하거든요. 고맙습니다. 코스닥은 아무래도 성장주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성장을 해 나가야 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기술주가 많다라고 표현을 뭔지 알 하거든요. 것 아, 네. 네. 예를 들어서 AI, 로봇, 2차 전지 요즘 많이 들으시죠? 엄청 뉴스에 막 아우. 그렇죠. 뜨겁잖아요, 테마죠, 요즘에. 테마. 코스피에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을까요? 코스닥에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을까요? 대부분 코스닥. 코스닥. 그렇죠. 이 시대에 맞는 기업들의 관련주들은
코스닥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아 그렇다면 뭔가 규모가 작다 이렇게 해서 무시하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잠재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죠. 예. 자 오늘 우리 곽현아 씨 이미 주식인인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네. 좀 깨달은 게 많은 것 같고 정성호 씨는 정말 진짜. 완전 초보인데도 오늘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와. 자 이렇게 주식 투자에 대한 알매 확장을 돕는 주식이 머니 카카오 채널 톡에서 주식이 머니를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정성호 씨 같은 주식 초보들을 위해 주식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주식 기초 영어집부터 실전 투자 전문가 홍주원 소장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 주식 교과서까지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말 못할 고민, 주식에 대한 궁금증까지 시간상 방송에서 모두 다룰 수 없는 내용들 주식이 머니 채널톡에서 홍주원 소장이 직접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자, 주식의 기본을 조금이라도 다졌다면 지금부터는 주목해야 할 돈이 되는 주식을 알아봅니다. 주식이 머니! 오늘의 주제를 바로 공개합니다. 단일 품목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의 부진이 전체 수출의 부진을 이끄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5월의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2%가 감소했고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작년 8월 이후에 10개월째 마이너스입니다. 반도체 시장 현재 최악이라고 봐야 하나요? 어떤가요? 최악이라고 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 이유가 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가 오음으로써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감소합니다. 수요가 감소하게 되니까 반도체의 가격이 떨어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요 팔릴 걸 예상하고 미리 생산을 해두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된 반도체 재고량은 이만큼 쌓여져 있는데 수요가 감소하니까 이게 재고가 감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런 카드를 꺼냅니다. 반도체 감산하겠다. 생산 감산하겠다. 아니 지금 많이 그쵸. 남아 있으니까 더 많이 이상 남아 뭐 있으니까.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 네. 하지만 저는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최악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이 적재적소가 아닐까. 네. 그게 아닐까죠, 아닐까. 그렇지 아닐까지만 경기 침체가 풀리고 그리고 PC 출하량이라든가 반도체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게 된다면 전국에는 결국 반도체는 다시 슈퍼 사이클이 돌아올 것이다. 예, 왜냐 앞으로 반도체가 더 많이 쓰이면 쓰이지 이전보다는 적게 쓰일 일은 없거든요. 속담 중에 우리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네, 뭐 약간 맞습니다. 이런 네, 그런 느낌인가요? 느낌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고 하기에는 최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네. 화려한 복귀를 했어요. 7만 전자, 10만 닉스.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홍주원 소장님의 그냥 이야기만 들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분이 실전 투자 전문가거든요. 과거에 반도체 관련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는지 이런 전문가분들은 수익을 어느 정도까지 궁금하다, 내는지 궁금하다. 궁금하죠? 제일 궁금해요. 예, 저희 프로그램에서 공개합니다. 야, 자, 이름하여 홍주원 픽. 볼까요? 첫 번째로 좀 보여드릴 종목은 네. 제반도체라는 종목이에요. 오, 지금 뭐 오르락 내리락 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매수 일자가 2021년 1월 7일 그리고 매도 일자가 2021년 4월 13일입니다. 네. 그래서 수익률은 91% 정도 수익률을 봤고요. 저 네. 3개월 정도인데 91%요? 에이, 네네. 진짜? 밥만 먹고 주식만 하는 사람들은 네. 사실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 2021년도부터 삼성전자는 좀 안 좋았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제주 반도체는 완전 말 그대로 떡상을 막 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혹시 2021년도 때 자동차 계약하려고 주변에 계셨던 분들 계세요? 1년 걸린다고 막 맞아, 맞아. 그쵸. 중고차 가격도 엄청 오르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차량용 반도체가 계속 부족 현상이 나오다 보니 차량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당시에 신차를 출고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옵션이 빠져서 나온 거예요. 네. 오. 아, 고객님 이게 반도체 수요가 너무 없어서 반도체가 부족해서 이 옵션이 빠졌다. 그래서 뒤트렁크 열고 다니셨구나. 그래서 항상 열고 다녔었어요. 아니 근데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딱 그런 얘기 들으면 이거야 해서 바로 들어가시던데 공부. 그래서 네. 이 제주 반도체가 네. 바로 차량용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럼 저 궁금한 게 네. 이런 반도체 같은 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이것저것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거는 정말 어려운 질문이세요. 근데 이 질문 너무 좋아요. 아오. 네. 삼성전자도 사실은 차량용 반도체 취급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 올라가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주식이 무거워서? 무거운 거예요. 가벼우면서도 이러한 재무의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을 한다면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 좋네요. 우주반도체를 발굴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셨고 그 다음 거 보니까 이거는 최근 종목이네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다 훈풍이 불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아이크래프트라는 종목을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23년 5월 17일에 매수 전략이 들어갔고요. 5월 26일 날 이제 매도를 함으로써 약 2주 만에 한 40% 정도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2주 만에 40%요? 이게 뭐야? 등산이야? 이거 뭐야? 아니 근데 소장님 사실 이 매도 시기가 너무 저는 어려워가지고 네네. 타이밍 놓칠 때 진짜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소장님은 어떻게 저렇게 딱 매도를 예술적으로 하셨네요.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네.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와, 아, 매도가 한 단계 위네. 그렇죠. 사실은 매수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매도가 어렵습니다. 더 올라갈까? 더 떨어질까? 맞아요, 맞아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더 올라갈까? 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지금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 봐요. 제가 4년 전에 매도 시기를 놓친 종목이 있어서요. 지금 4년째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뉴스를 보는 것만 터득하셔도 해석하는 것만 터득하셔도 정말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우리 앞으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뉴스 좀 볼까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본인이 할 줄 알아야지. 뭐 남이 하면 뭐해. 본인이 할 줄 알아야지. 그 프로그램 함께 하면 이제 그 방법도 그러니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본격 시청자 참여 주식 토크쇼 주식이 뭐니 실전 투자 전문가 홍주원 소장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 통해서 주식이 뭐니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